여러분들이 아마 테클라라 제품이 2020 버전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0을 실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2020을 실행을 해주시고, 테클라 컴퓨터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친구들은 오늘 강의하는 내용 전부를, 중요한 부분들은 녹화를 지금 할 거예요. 녹화를 해서 그거를 여러분들 이 강의동 쪽에다 공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확인해서 나중에 시간 날 때 그 강의 보면서 연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오늘 배운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테클라를 실행을 했고, 환경은 코리아 환경 선택했고요. 역할을 프리캐스트 역할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테클라로 들어갈 겁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마음대로 주세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새로 만들기 해서 오늘 날짜로 이름을 줄게요. 그리고 템플릿은 빈 템플릿으로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생성 버튼을 눌러서 테클라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테클라로 들어가는 도중에 지금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공유했던 그 교재를 열어보면 지금 우리가 작업할 게 콘크리트 모델링을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콘크리트 모델링을 작업을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 내가 지금 이 화면 공유 교재 보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개념이 그리드라는 거, 그리드. 그러니까 그리드 같은 경우도 실제 테클라에서 그리드 여기 보이죠? 그리드. 내가 이제 그리드예요. 그러니까 그리드가 테클라에서 중요한 이유는 그리드를 이용을 해서 뷰를 생성을 하고, 그 뷰에는 인면 뷰, 그죠? 인면 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평면 뷰가 있겠죠, 그죠? 평면, 인면. 그러니까 이 평면이나 인면은 그리드 가지고 생성을 합니다. 이게 이제 테클라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된 레빗은 그리드가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드를 다 생성해야 되고, 그리고 레이블을 또 생성해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차이는, 테클라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그리드를 제공해주고 있죠. 근데 레빗은 내가 그리드를 처음부터 생성을 해줘야 된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리드라는 개념은 동일하게 제공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를 가지고 테클라에서는 뷰를 생성을 해줘요. 그죠? 근데 레빗에서는 이미 평면 뷰하고 인면 뷰 그리고 3D 뷰가 만들어져 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클라는 그리드를 수정을 해서 그리드를 가지고 뷰를 만드는 거지만, 레빗은 이미 기본적인 인면 뷰, 그리고 평면 뷰, 그리고 3D 뷰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제공을 한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그리드와 레이블 자체는 같이 사용을 한다. 근데 이제 제공되어지는 게 틀리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그리드를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드를 수정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평면 뷰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38페이지에 보면 평면 뷰에 관련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디멘전이 나와 있네, 그죠? X방향으로는 그리드가 4개가 있어요. Y방향으로는 A하고 B 2개가 있네요. 그리고 X방향, 즉 그리드 1번과 그리드 2번의 간격은 6000mm로 되어 있고 A와 B의 간격은 7500mm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얘를 가지고 테클라에서 그리드를 수정을 한 다음에 그리드를 이용을 해서 그리드를 기준으로 뷰를 생성을 해주면 되겠지요. 이제 테클라로 화면을 전환을 할게요. 지금 이제 테클라로 다시 전환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뭐일까요? 그리드를 선택을 해서 그리드 속성창을 열어야 되겠지, 그죠? 그러려면 특성창이 지금 오픈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드를 더블 클릭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특성창이 열려집니다. 첫 번째 좌표값을 수정을 해야 되죠. 그죠? X방향으로는 0하고 3 곱하기 6000 이게 맞네요. 그죠? 근데 Y값은 0하고 4 곱하기 6000이 아니라 얼마일까요? 7500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Z는 도면에 보면은 3200, 6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드 A 도면을 보니까 바닥은 FFL, 그리고 1층 천장까지는 3200, 그리고 2층 천장까지가 65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값을, 이 그리드 A 도면을 이용을 해서 테클라의 그리드를 Z값을 수정을 해주면 되죠. 그죠? 4000, 8000은 지우고 3200 그리고 6500이 되네요. 레이블은 X방향은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A, B, C, D 지우고 1, 2, 3, 4. Y방향, Y쪽의 레이블은 알파벳 A와 B로 되어 있어요. 그죠? Z축은 아까 도면에 보니까 FFL 한 칸 띄우고 플러스 3200.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플러스 6500. 자, 테클라에서는 이렇게 그리드를 가지고 그리드의 특성창에서 속성들을 변경을 한 다음에 뷰를 생성을 해주는 거다. 근데 레빗에서는 그리드와 라벨을 처음부터 생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리드의 이름, 라벨의 이름은 변경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 라벨을 선택하거나 그리드를 선택해서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근데 개념은 동일하다. 그래서 수정 버튼 눌러줄 거고, 모델 영역이 지금 그리드에 있는 게 모델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 녹색이 이제 작업 영역인데, 작업 영역과 모델 영역을 맞춰주는 게 작업의 효과적인 면에서 큽니다. 그래서 뷰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팝업 메뉴 창에서 전체 모델의 작업 영역 맞춤을 클릭해주면 작업 영역과 모델 영역이 맞춰지겠지,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될 게 뭘까? 그리드를 가지고 뷰를 생성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리드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명령어 중에 뷰 생성 그리드 선을 따라 얘를 이용을 하든지 또는 뷰에 가서 뷰 탭 눌러주고 리본 명령어 중에 새 뷰에 가보면 그리드 선을 따라라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클릭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가장 편한 게 뭐냐, 마우스 가지고 메뉴를 실행하는 게 이제 효율적이기 때문에
마우스를 많이 쓰죠. XY 평면의 접두사는 나는 안 쓸 거예요. 그래서 플랜이라는 접두사는 지우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뷰 속성은 테클라에서 정의 내려진 뷰 속성 그대로 가져다 쓰겠다라고 하는 거. 그냥 얘는 수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접두사만 지우고 생성 버튼 눌러주고 확인 눌러서 그리드 선 뷰 생성 창을 닫으면 되지요. 그러면 지금처럼 뷰 목록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FFL을 오른쪽으로 보내서 3D 뷰와 FFL을 열어 놓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창은 나는 수직 배열 또는 수평 배열로 여러분들이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 수직 배열로 저는 창을 배열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실제 우리가 기둥과 기초를 생성을 할 건데, 그래서 도면으로 되돌아가서 살펴보면 여기 지금 38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F1 기초는 1200에 1200에 500 그리고 기둥은 600에 600짜리. 근데 지금 얘가 그리드 A 도면을 보면 기둥이 3200, 3300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모델링 연습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6.5m짜리 기둥을 그냥 한 번에 그릴게요. 그거만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기초를 그릴 건데 1200에 1200에 500이에요. 500은 의미니까 마이너스 방향, 즉 땅 속으로 500mm 내려가겠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참조해서 다시 테클라로 되돌아가서 기초를 리본 메뉴를 클릭합니다. 얘는 콘크리트 탭을 눌러야 되겠죠, 그죠? 콘크리트 탭에 가서 기초를 클릭해서 기초, 독립 기초의 특성 창이 나왔을 때 속성 중에 프로파일을 1500이 아니라 1200으로 바꿔주면 돼요. 1200, 1200. 나머지는 다 동일할 건데 여기 보면 콘크리트 부재가 얘를 클릭해서 보면 현장 타설이 있고 프리캐스트가 있어요. 프리캐스트는 공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생산을 해서 현장으로 갖고 와서 현장에서 조립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프리캐스트고, 현장 타설은 현장에서 부재를 생성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현장 타설을 할게요. 기초를.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타설 페이지가 있어. 타설 페이지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내가 건물을 하나 짓는데 3층짜리 건물을 하나 짓는다. 근데 그 3층짜리 먼저 이제 기초, 독립기초나 줄기초 쪽에다가 콘크리트를 먼저 타설을 할 거고, 걔가 양생이 된 다음에, 굳은 다음에는 바닥에다가 타설을 할 거야. 그러면 순서가 기초가 먼저 순서가 되고 그 다음에 바닥이 두 번째 순서가 되잖아요. 그게 타설 페이지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순서와 그 다음에 내가 타설할 수 있는 영역, 그거를 결정해 주는 게 타설 페이지다. 그래서 기초는 타설 페이지를 1번, 즉 가장 먼저 타설을 해줄 수 있는 순서야라고 해서 1번이라고 주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피봉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기초에다가 철근을 넣었을 때 그 철근이 내가 각각의 그 기초 바깥면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뜨리느냐. 피복 두께가 중요하죠, 그죠? 너무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에 의해서 금세 녹이 슬겠죠, 그죠? 그래서 적당한 피복 두께가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사용자 필드가 있네, 그죠? 사용자 필드. 이거는 나중에 뭐 도면을 만들 거나 또는 검색을 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사용자 필드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마이너스 500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상태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그리고 재질은 C24로 되어 있고 피니시는 F1으로 F1으로 되어 있으면 얘는 그대로 요 상태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FFL 뷰에서 그리드 1번과 그리드 A 교차되는 점을 마우스 중간 버튼 이용해서 확대를 한 다음에 클릭을 해주면 기초가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는 기둥, 그죠? 기둥이니까 콘크리트 탭에 기둥 리번 클릭. 그래서 특성 창이 나왔을 때 프로파일이 600, 600, 재질 C24, 그리고 피니시는 C1, 현장 타설로 할 거다. 현장 타설인 거고요. 나는 프리캐스트로 할 거야. 그러면 얘를 프리캐스트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부재번호를 CP로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부재번호가 넘버링을 했을 때 CP1이 되겠죠. 그죠? 프리캐스트를 선택하니까 타설 페이지는 의미가 없어요. 현장에서 타설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양생해서 갖고 올 거기 때문에 타설 영역이나 타설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동일하니까 이 상태에서 얘는 얼마로 돼야 돼? 상단이 6,000이 아니라 6,500이라고 주고 그 다음에 교차점을 찍으면 기둥이 하나 생성됐지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전부 다 선택을 하고 특수 복사 명령어를 써서 X방향으로 하나, 둘, 세 개를 복사할 거고 그리고 전부 다 4개 선택한 다음에 Y방향으로 한 번 복사할 거예요. 먼저 이제 X방향으로 이럴 때 이제 유용한 명령어가 특수 복사의 선형이었죠. 기둥과 기초를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줘 특수 복사의 선형을 클릭하든지 또는 편집에 가서 리본 명령어 중에 특수 복사 리본 명령어의 선형이라는 리본을 클릭 두 방법 중에 가장 편한 방법 쓰면 돼요. 여기서 이제 dx, dy, dz의 값을 계산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2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드 2번 나는 x방향으로 dx, dy, dz 값을 계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드 2번의 끝점과 그리드 3번의 끝점을 찍어주면 dx, dy, dz 값이 계산이 돼서 입력이 되죠. 몇 개를 복사할 거냐? 3개를 복사할 거니까 1을 3으로 바꿔준 다음에 복사. 그러면 이렇게 복사가 됐습니다. 다시 전부 다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얘는 한 개만 복사할 거죠. 그죠? dx 0이고 dy가 7500 아까 그리드가 7500이었잖아요. 그죠? 7500 복사. 그러면 이와 같이 콘크리트 기둥, 콘크리트 기초에 대한 것들을 나머지 7개를 이렇게 특수 복사 선형이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면 효과적으로 모델링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철근을 생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효과적이죠. 그죠? 근데 철근을 넣어야 돼. 철근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굳이 나머지 7개를 철근 없이 복사를 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아니에요. 비효율적인 거죠. 왜냐하면 철근을 다 8개에 똑같이 다 넣어줘야 돼. 그럼 이제 중복적으로 작업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진다라는 거죠. 또는 이제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커스텀 컴포넌트라는 거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커스텀 컴포넌트를 만약에 지금 안 쓸 거다라고 하면 첫 번째 기둥과 첫 번째 기초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 부재들 안에다가 철근을 다 완성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머지 위치에다가 기둥과 기초를 복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라는 거는 모델링을 하다 보면 본인이 이제 알게 되겠지, 그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그래서 결국은 어떤 부재를 생성할 때 완벽하게 하나를 완성시킨 다음에 그 부재가 여러 개가 있었을 경우에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존재할 경우에는 하나를 완성시켜 놓은 다음에 복사 명령어를 쓰는 게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그리드를 가지고 그리드를 수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면을 가지고 X, Y, Z 좌표값을 다 넣었고 그리고 각각의 인면도, 평면도의 이름을 내가 뷰 이름을 그리드 특성창에서 변경을 해줬고 이름을 줄 수 있고 그런 다음에 그리드를 가지고 뷰를 생성을 했고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금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철근을 넣지 않고 모든 부재를 다 복사를 해놓고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다. 근데 그럴 때 컴포넌트가 있으면 컴포넌트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컴포넌트를 쓰지 않고 그냥 철근 넣어서 여기에다가 모든 기둥과 기초에 철근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복사를 먼저 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저는 얘를 지웠고요. 그냥 기초 하나와 기둥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그 여기다가 이제 철근을 생성해서 완성을 시켜 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지워 놓으세요. 그래서 먼저 기초에다가 철근을 넣을 건데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다 하나만 남겨놓고 다 지워놓고 설명을 어떻게 철근 기초에 철근이 들어갈 거냐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철근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직선근이 4개가 들어갈 건데 4개인데 총 몇 개냐면 16개를 생성할 거예요. 이렇게 16개. 네, 이제 주근이 16개인데 얘가 형태가 어떤 거냐면 직선근이에요. 직선근. 이렇게 16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띠근이 들어가 있어요. 띠근이. 띠근이 4개가 들어가 있다. 결국은 얘는 평면도에 보면 띠근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죠? 띠근을 스트롭을 이렇게 넣을 거예요. 바깥 부분도.
이런 철근을 생성을 해 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이제 백은 도면 이런 거 보면 디멘전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당연히 얼마였어요? 1200이었죠. 우리가 아까 1200짜리 기초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도 1200이죠. 1200짜리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주군과 주군은 과연 몇 개? 동일한 간격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얘는 내가 얼마인지 잘 계산을 하면 분명히 나오는데 귀찮아. 계산을 하는 방법은 디멘전은 측정을 해줄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 이때 사용하는 게 뭐일까요? 포인트 명령어, 포인트. 즉 나는 요 수직 방향으로 포인트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분할할 거고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네 개를 분할을 할 포인트를 생성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측정을 해보면 되죠. 얘와 얘의 포인트 간격은 얼마야? 라고 측정을 해보면 그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가 이 철근을 생성하는 부분이 어렵지 않아. 그래서 포인트 명령어 중에 어떤 포인트 명령어를 쓸까요? 두 점 안에 내가 부여한 개수만큼 포인트 생성해 줘라는 명령어를 쓰면 효과적이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철근을 만들고자 하는 게 어떤 건지 다 이해됐지요? 그래서 다시 이제 테클라로 되돌아갑니다. 작업하기 좋은 방법은 뭐 3D 뷰와 FFL을 이제 스위칭 바꿔가면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효과적이니까 먼저 3D 뷰를 먼저 띄워놓고 기둥은 만약에 지금 작업하는데 기둥에서 작업하진 않겠다라고 하면 잠시 숨기기 해주면 되겠죠. 기둥을. 그래서 기둥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준 다음에 숨기기 명령어를 클릭해서 숨깁니다. 그러면 이제 기둥이 숨겨지겠죠? 기준선은 남아 있어요. 얘는 지우면 얘는까지 안 보이게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기둥 형태는 안 보였으니까 자 이런 상태로 놔둔 다음에 철근을 넣을 건데 철근을 넣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단일 철근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철근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오늘 다 천천히 해볼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단일 철근을 이용을 해볼 거예요. 단일 철근. 자, 철근 이용을 할 때는 당연히 콘크리트 탭을 눌러야 되겠지요? 콘크리트 탭을 누르세요. 콘크리트 탭을 눌러서 리본 명령어들을 보면 철근이라는 리본 명령어가 보입니다. 리본이 얘를 클릭해서 보면 철근 그룹이 있고 철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룹이고 아래쪽이 단일이에요. 하나씩 철근을 생성해 줄 거. 그래서 얘를 두 번째 거를 클릭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강할 부재가 뭐예요? 기초의 철근을 보강할 거니까 기초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아래 메시지가 뭐라고 나왔냐면 철근의 형상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마치려면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세요 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철근을 넣을 건데 어떤 철근을 넣을 거냐면 직선 형태를 갖고 있는 철근을 넣을 거예요. 직선 형상. 그러면 직선 같은 경우는 점이
2점만 필요하죠. 2점. 만약에 사각형일 경우에는 5개의 점이 필요해요. 왜? 4개의 점 같은 경우는 한쪽 부분이 오픈되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사각형을 만들려면 5개의 점이 있어야지만 닫힌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우리는 직선근을 만들 거기 때문에 철근의 형상을 2점을 찍을 거예요. 근데 그 2점을 기초에 있는 존재하는 점에다가 찍으면 그 점에 철근이 생성되어지는 거다. 그러면 나는 요 기초에 요 모서리 부분에 철근을 넣을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요 기초에 요 모서리점을 내가 스냅핑 하려고 하는데 스냅핑이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스냅 도구에 가보면 지오메트리 선 점의 스냅이라는 스위치가 꺼져 있습니다. 얘를 킵니다. 키고 스냅 마우스 움직여보면 스냅이 되죠. 그 전에 요 단일 철근의 특성 창에 가서 피복 두께가 있는데 피복 두께 얘를 다 0으로 설정하세요. 0. 얘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찍은 그 점, 그 위치에 그대로 옵셋되어지지 않고 철근을 생성해 줄 거야, 생성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후크 없음, 즉 끝에 이렇게 구부러지는 것들 시작, 그 다음에 끝에 나는 없게 할 거야. 그래서 후크 없음 그대로 놔두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밴딩 굽힘 반경은 지금 직선근이기 때문에 밴딩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기역자 형태다 또는 니은자다라고 하면 세 번째,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즉 모서리 되어지는 부분을 굽힐 때 사용되어지는 게 이 굽힘 반경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직선근이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값을 준 다음에 아래쪽에 모서리점 첫 번째, 그리고 이 수직 부분, 수직 방향으로 모서리 점을 두 번째 점을 찍은 다음에 형상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러니까 마우스 중간 버튼 눌러주면 이와 같이 철근이 하나 생성이 되어집니다. 똑같은 상태에서 지금 위치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거니까 철근에 아까 이 값을 다 00 주라고 했지요? 피복 두께를 다 0000으로 주세요. 똑같은 상태에서 해봐야지 이해가 되겠지요? 그래서 피복 두께를 00000으로 주면 내가 그 찍은 점에 위치하게 된다. 똑같은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피복 두께를 변경시켜 보면 이 피복 두께의 속성이 어떤 뜻인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평면, 그 다음에 시작 평면 여러 가지가 뜻이 있는데 이제 얘는 이제 이렇게 화면을 돌려보면 돌려서 이제 피복 두께의 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거예요. 자, 평면상에서 얘를 내가 52라고 주고 수정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옵셋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주면 반대 방향이겠죠. 그 다음에 시작 평면에서 얘를 또 50을 줬을 때 어떻게 들어갈까? 평면에서 이 평면에서 52 피복 두께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주면 안쪽으로 들어가겠네. 근데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잘 안 보이죠? 왜? 렌더 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뷰 탭에 가서 렌더링 얘의 부재 와이어 프레임 또는 부재 음영 와이어 프레임을 선택을 하면
부재도 보이고 그 다음에 철근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피복 두께라는 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과 끝 0이 되어 있는데 나는 시작점을 요점을 찍었잖아요. 그럼 얘가 시작점이고 얘가 끝점이에요. 그럼 얘를 시작되어지는 부분에서 50을 주면 어떻게 될까? 위로 올라가네요. 끝도 50을 주면 얘는 내려오지요. 마이너스 값을 주면 확장되어지네요. 자, 이게 피복 두께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내가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정확한 위치를 잡을 거니까 그래서 얘를 다 0으로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도면에 백은 도면에 나와 있는 값으로 피복 두께 값을 주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정확한 점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0으로 주고 내가 찍은 그 점의 철근을 이와 같이 생성해 놓은 거예요. 일부러. 이제 첫 번째, 지금 요 수평 방향 X 방향으로 자 이제 FFL 뷰를 열어볼게요. 근데 FFL 뷰에서 보면 철근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철근 다시 그리기 하게 되면 철근은 안 보이죠. 철근을 다시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뷰 속성을 열어야 돼요. 자, FFL 뷰 속성을 엽니다. 더블 클릭해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객체 유형의 가시성 한 다음에 표시 버튼이 있죠. 얘를 클릭해야 돼. 표시 버튼. 거기에서 보면 철근이 체크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철근을 체크해 줘야 돼. 모델에서도 보이고 컴포넌트에서도 철근을 보여.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철근 체크. 그런 다음에 수정 적용 확인 눌러서 빠져나오면 FFL 뷰에도 항상 철근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클라에서 이 뷰 속성 되게 중요하고 또 레빗에서도 뷰 속성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뷰 속성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돼.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부재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거. 그게 뷰 속성이죠. 그건 테클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레빗에서도 뷰 속성 똑같이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이 틀리지 개념은 똑같은 개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얘를 내가 여기다가 4개를 복사를 할 거예요. 철근을 이제 4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럴 때 우리가 뭘 써야 돼? 포인트 명령어를 쓰는 거지. 그러면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편집 탭을 누르세요. 편집 탭 눌러서 리본 명령어에 보면 점이라고 있어요. 점. 여기에서 우리가 쓸 게 뭐냐면 선상이에요. 선상에. 얘를 클릭합니다. 몇 개? 나는 4개를 만들 거잖아요. 포인트를. 그러니까 여기 개수가 4라고 줘야 돼요. 4. 그리고 적용, 확인. 어디에서? 요 끝점을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수평 방향에 요 모서리 한 점, 그 다음에 모서리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점을 찍어주면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넷 생성되네요. 수직 방향으로도 4개가 필요하니까 2점을 찍어주면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성됐죠. 포인트를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4개, 수평 방향의 4개, 수직 방향의 4개를 생성해 놓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혹시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
없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그리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뷰에 가서 다시 그리기 하면 포인트가 또 안 보이죠. 그럼 포인트 다시 보이게 하려면 FFL 뷰 속성창 열어서 표시 버튼을 눌러주고 표시창에서 여기 점이 체크 안 되어 있습니다. 얘를 체크하고 수정, 적용, 확인, 수정, 적용, 확인 눌러주면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 이 값들을 다 저장할 거야. 스탠다드는 이름 주고 저장하면 되죠, 여기서. 그러면 0910은 다 저장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포인트도 보이고 철근도 보이고 하는 거를 뷰 그룹을 하나 지금 만들어 놓은 거지요. 3D 뷰는 당연히 또 안 보여요. 3D 뷰에서도 포인트, 철근이 다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다시 이번에도 3D 뷰 속성 열어놓고 불러오기 0910으로 아까 저장해 놓은 거 있었잖아요. 불러오기 그리고 수정, 적용, 확인 눌러주면 당연히 포인트, 철근 이와 같이 보여지는데 뷰가 어떻게 돼요? 2D 뷰로 바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3D 뷰로 이렇게 바꿔놓고 얘가 보여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3D 뷰, 그 다음에 FFL 뷰에 전부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3D 뷰 자체를 약간 회전시켜서 이렇게 보면 얘가 0910이 아니라 원래 3D 뷰 자체로 그대로 스탠다드로 불러오기 수정 적용 확인해야지 얘가 3D 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는 FFL 뷰 속성 그대로 다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도 3D 뷰일 경우에 3D 뷰 속성 고유의 그 값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으니까 얘도 3D 뷰 속성에서 여기서 뷰 속성 정의해 놓은 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얘도 표시 선택해서 필요한 거는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 값들 다 유지하는 상태에서 저장을 해놓는 게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3D 뷰는 3D 뷰대로, 평면 뷰는 평면 뷰대로 그 속성을 유지하면서 저장을 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다시 그 스트로크를 천천히 해볼게요. 이제 점 7개를 찍어서 어떤 영상을 만들어 볼 거냐면 이렇게 만들 거다라고 하면 스트롭을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해. 내가 그려봐야 되겠지. 즉 스트롭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직접 내가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점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 얘기는 이렇게 그렸을 때 점이 첫 번째 점이 얘 한 점, 두 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찍어야지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필기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형상을 그려봐야지 돼요. 이거를 이제 이해가 됐으면 이제 테클라에서 점을 찍어줄 때 철근 보강제가 기초니까 기초 선택하고 이 점부터 찍어야 되겠지. 그래서 한 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리고 마우스 중간 버튼. 그래야지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3D 뷰에서 보면 위에 면에 스트럽이 지금 생성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포인트가 4개를 지금 생성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맨 위에 이 기초 탑면에 있는 거를 첫 번째 요로 이동시켜야 되니까 선택하고 먼저 이동을 어디에서 맨 위에서 첫 번째 포인트까지 이동. 그런 다음에 특수복사 선형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 더 복사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dx, dy, dz 값은 포인트 2점을 찍어주면 계산이 자동으로 되죠. 마이너스 100이네요. z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 다음에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스크럽이 4개 그리고 주근이 16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당연히 얘를 윈도우로 선택을 해서 간섭 체크를 했을 때 간섭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냥 정확하게 내가 계산을 했으니까 주근의 직경 그 다음에 스트럽의 직경을 계산을 해서 피복 두께를 줬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1 내가 왜냐면 크기를 22mm로 했고 주근도 22mm로 했으니까 이렇게 완성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명령어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서 부재들을 생성하거나 또는 부재들을 수정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포인트라는 명령어 되게 효과적인 명령어예요. 여기까지 이제 다 했으니까 기초를 선택합니다. 기초 선택한 다음에 복사를 해볼 거예요. 어디에서? 그리드 1번에서 그리드 2번 끝까지. 그래서 복사를 해보면 기초 안에 있는 철근까지 함께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기초의 보강제로 철근이 생성된 거기 때문에 기초 선택하면 보강제인 철근까지도 다 함께 선택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얘를 지우면 전체 다 지워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단일 철근으로 얘를 생성했지만 이제 그룹 철근으로 생성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웁니다. 철근만 지울게요. 근데 지금 포인트도 같이 쓸 거니까 전부 다 선택해서 복사를 하세요. 포인트까지. 그런 다음에 철근을 다 지우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는 포인트. 근데 이 경우에도 이 포인트가 화면상에서 잠깐 꺼주면 포인트는 선택 안 하고 철근만 선택해서 지울 수 있으니까 포인트를 뷰에서 잠깐 표시하지 않게 꺼주고 철근만 선택하고 지우고 다시 표시에 가서 포인트를 체크해주면 보이겠죠. 이 상태까지 만들어 놓고 단일 철근이 아니라 이제 단일 철근이 아닌 그룹 철근 그룹으로
생성을 해볼 겁니다. 똑같아요. 단지 뭐냐? 범위가 있다. 그리고 생성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 그거가 차이가 있는. 자, 여기까지 다 해놓은 다음에 콘크리트 탭을 누르고 철근 리본 명령어 중에 첫 번째 철근 그룹을 클릭합니다. 당연히 보강할 부재는 기초니까 기초 선택. 형상이 내가 어디다 찍느냐에 형상. 아까 우리는 단일 철근 이 모서리 2점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 철근이 위치했잖아요. 다시 한번 해보면 찍고 그 다음에 마우스 중간 버튼 범위 수평 방향으로 철근을 넣어줘. 그럼 이렇게 생성된 거지. 근데 아예 나는 철근 그룹을 생성할 때 이 점을 찍으면 여기서 철근이 생성되겠지.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범위를 자, 평상은 직선근이니까 그리고 범위 2점을 찍어줍니다. 그 안에 철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변이 점 안에. 이해됐죠? 결국은 내가 점을 어디다 찍어줄 거냐 그거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니까 나는 요 점을 찍었으니까 거기에 철근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몇 개? 생성 방법 그냥 디폴트에 의해서 그냥 철근이 생성된 거예요. 얘를 클릭하면 특성창이 나오죠? 피복 다 40, 40으로 돼 있네요. 얘를 다 0으로 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찍은 그 점에 다 위치하겠죠? 그리고 여기 분산이라는 카테고리가 단일 철근에는 없었지만 철근 그룹에는 분산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성 방법이 다양합니다. 철근의 수만큼 4개가 만들어지는 거고 6 주면 그 범위 안에 6개 8개 그 다음에는 대상 간격 값만큼 400만큼 400 거리값만큼 300 거리만큼 정확한 간격 기준 정확한 간격 기준으로 해서 넣어라 그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4개 그럼 4개가 만들어진 거고 3개가 더 추가된 거고 이거는 이제 생성 방법에 대한 것들은 내가 다양하게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생성 방법에 대한 것들을 많이 연습해야지 알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간격 기준으로 해보고 수만큼 균등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즉 범위를 내가 어디 찍어주느냐에 따라서 훨씬 편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기억해야 돼. 그 얘기는 내가 여기서 이 점에
철근을 생성하지 않고 요 모서리점에 단일 철근 걔를 그것만 생각하고 위치를 요 포인트 찍어준 점의 위치를 철근 위치로 설정하지 않고 아예 모서리점을 위치점으로 2점을 찍었을 경우에는 수정하기가 조금 더 복잡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거 해보면 되지. 찍고 모서리 부분에 점을 찍어서 형상을 주고 범위를 전체를 다 줬어. 그럼 여기서부터 이와 같이 철근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동해야 된다는 거잖아. 결국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지점에서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처음에는 철근의 수만큼 6하고요 되면 6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성 방법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틀려요, 이렇게. 간격 기준. 요거에 따라서 또 틀려지는 거죠. 240. 그 다음엔 얘를 이동해야 돼. 그러면 과연 얘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냐? 이거 가지고도 이동하죠? 근데 이쪽 방향으로 이동이 되는 거네. 얘는 결국은 이쪽 면이 시작면이 이쪽이 시작 평면이라고 이 평면에서부터 240. 뭐 이 방법을 쓰든지 또는 이동 명령을 쓰든지. 그래서 얘를 연습하다 보면 포인트를 이렇게 그려놓고 철근의 위치를 달라고 할 때 내가 정확하게 첫 번째 들어간 철근의 정확한 위치점을 찍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그리고 범위를 내가 포인트로 이렇게 찍어놨기 때문에 그 포인트 범위로 넣어주면 이와 같이 생성된 거예요. 근데 아까 얘 디폴트 값이 얼마로 줬어요? 240으로 줬잖아. 240이 있으니까. 시프트 된 거죠. 얘가 0으로 넣어야지 내가 정확한 그 점에 생성된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이동하면 되죠. 그리고 복사하면 되는 거네요. 똑같아요. 아까고. 단지 범위를 내가 주는 거다. 여기까지 완성시켜 놓고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다들 잘 마무리됐죠? 여기까지. 이번에는 스트럽을 또 철근 그룹으로 스트럽을 생성을 해 볼게요. 그래서 동일한 방법이에요. 동일한 방법이니까 지금 포인트를 내가 여기 오른쪽 여기 수직 방향으로 포인트를 4개를 생성을 했으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그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나는 이 주근의 위치에 대한 부분을 차례대로 찍어서 스트럽의 철근 그룹을 만들 거니까 FFL 뷰를 다시 열어서 FFL 뷰로 전환을 한 다음에 철근 그룹을 실행을 하고 보강할 부재를 기초를 선택을 한 다음에 차례대로 찍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한 점, 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그 마우스 중간 버튼. 보강할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 요 포인트 내가 오른쪽에 수직 방향으로 포인트를
4개를 찍어놨으니까 보강할 범위를 첫 번째 포인트에서 네 번째 포인트까지만 범위를 주면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얘의 스트롭은 정확한 기준이 3 곱하기 240이 되면 안 되죠. 기초의 요 포인트 간격이 얼마일까요? 우리가 기초를 500mm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100이 되는 거죠. 100. 그러니까 여기가 240이 아니라 100이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 부분을 또 잘 살펴봐야 되겠지, 그죠? 얘의 스트롭은 밴딩이 없어야 되니까 0. 그리고 나는 크기를 22mm.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마이너스 11만큼 바깥으로 빼주면 됩니다. 철근 그룹이기 때문에 하나만 전체가 다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선택을 해서 간섭 체크를 해보면 간섭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방법이 동일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철근 그룹에 대한 부분들 또는 단일 철근이 됐든 형상을 이렇게 정의해줘야 되는데 그 형상 정의할 때 내가 점을 찍어서 형상을 만들어 준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번에는 얘도 똑같이 기초 선택하고 복사를 해볼게요. 오른쪽에 3번에 복사를 하든지 그래서 복사해서 철근 그룹을 다 지웁니다. 이번에는 형상을 내가 점을 찍어서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카탈로그를 통해서 형상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가 나는 동일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포인트만 이렇게 전부 다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포인트만 복사합니다. 포인트를 이제 그대로 또 써먹을 거니까. 이래요. 똑같은데 단지 뭐냐면 철근 그룹 여기 철근 이거는 이제 우리가 했으니까 아래쪽에 보면 철근 형상 카탈로그라는 게 있어요. 철근 형상 카탈로그. 얘를 클릭합니다. 그러니까 철근 형상을 내가 정해야 주. 그냥 여기 직선근이 있네요. 그럼 얘를 하나 선택하는 거죠. 1번 타입이야. 그리고 재질을 SD400이야 라고 하면 재질을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22mm야. 그럼 22mm를 하나 타이 또는 스트럭 또는 메인. 나는 메인만 하나 선택하고 확인. 그럼 22mm SD400 반경 클래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룹의 탭을 눌러보면 생성 방법에서 대상 간격 값만큼 여기 또 아까 철근 그룹 생성하는 방법처럼 여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간격 기준으로 할 거야. 얼마씩? 240이죠. 몇 개? 3 곱하기 240.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철근 그룹을 충분히 연습을 하게 되면 그 값을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단일 철근은 충분하게 연습해야 되고 그룹 철근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철근 형상 카탈로그는 단일 철근과 철근 그룹을 다 함께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게 연습이 안 되면 또 당연히 철근 형상 카탈로그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러려면 연습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3시간, 4시간이든 이렇게 연습을 해봐서 내 거가 정확하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한 간격에서 아까 3 곱하기 240이었잖아. 그죠? 이 간격이 240이었고 내가 여기다 넣었을 때 하나, 둘, 세 개 더 추가돼서 그래서 3 곱하기 240 정확한 간격이죠.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얘를 적용. 나는 여기다 저장을 할 거야. 그러면 뭐 저장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메인, 기초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고 저장. 그 다음에 적용하기. 위치 선택해달라고 하면 나는 지금 얘는 면을 선택하는 거예요. 면. 그 면을 선택을 하면 그 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4개가 생성됐습니다. 당연히 이 면을 가지고 기준을 한 거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부분들은 또 변경해줘야 되겠지, 그죠? 뭐 이건 뭐 그냥 이렇게 놓고 얘가 0, 0, 0, 다 0으로 놓으면 그대로 위치하겠지요. 그리고 얘가 아까 240이었잖아요, 그죠? 당연히 얘도 이 값을 마이너스 240 주면 얘는 바깥으로 가네. 그러니까 플러스 값 주면 안쪽으로 들어오겠네요. 그리고 이제 카피. 자, 카탈로그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스트롭 똑같아요. 철근 형상 카탈로그. 스트롭은 지금 여기 보니까 54번도 있고 55번, 56번, 56번, 56번은 이런 형식이 되는 거고 55번, 54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도 밴딩 나 0으로 줄 거야. 그럼 0. 클래스 1, 11번으로 갈 거고 그룹. 아까 여기 몇 개였어요? 100이잖아요. 100. 그죠? 100. 100이니까 3 곱하기 240이냐? 100이냐? 그래서 면을 선택. 그러면 카탈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또 평면에서 얘는 이제 얘를 FFL을 보고 값을 내가 어떤 부분이 되느냐 그거를 따져 보면 돼요. 얘가 0이고 얘도 0이고 수정 버튼 눌러주고 결국은 위의 값 아래 값 이거에 따라서 조절해주면 됩니다. 시작 평면에서 25로 되어 있는데 얘가 0으로 됐을 때 어떻게 될까? 당연히 얘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그죠? 이렇게 됐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값에 대한 부분들을 더 주는 겁니다. 0, 240, 240. 이거를 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는 내가 요 값에 이걸 다 측정해서 계산해줘야 되겠지, 그죠? 얘가 240이니까 240보다 요거를 더 가려면
252 또는 228 이런 것들은 뭐 어차피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계산해서 정확하게 만들어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형상 카탈로그로 가면 되는데 중요한 건 또 얘가 안 맞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얘는 또 198 이거 다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여기는 198 맞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 이 바깥에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산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거를 얘를 이동을 해서 다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거가 더 편하냐, 지금 게 더 편하냐, 그거는 이제 확인해 봐야 돼요. 형상 카탈로그를 쓰게 되면 이런 부분도 있다. 근데 약간 불편한다. 이런 부분이 불편할 수도 있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형상 카탈로그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얘는 이제 형상 카탈로그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본 거니까 지우고 얘도 그룹은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기둥인데 이 기둥은 우리가 단일 철근 그 다음에 철근 그룹이 아닌 컴포넌트를 사용을 할 거예요. 컴포넌트로 기둥에 철근을 넣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컴포넌트 창을 띄워야 되겠죠. 우리가 아까 테클라를 뭘로 들어왔냐면 프리캐스트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프리캐스트이기 때문에 프리캐스트의 컴포넌트가 찾아져요. 근데 만약에 얘가 현장 타설이다라고 하면 테클라를 얘를 저장을 해놨다가 역할을 캐스트 인 플레이스로 선택을 하고 들어와야지 CIP의 컴포넌트들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측면창에서 컴포넌트 창 아이콘을 클릭해 보면 프리캐스트의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얘를 이제 세이브하고 빠져나갈게요.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오픈을 하고 이제 들어올 때 CIP로 역할을 선택하고 들어오면 CIP의 컴포넌트들을 내가 쓸 수 있는 거다. 그거를 또 나중에 또 연습을 해보면 돼요, 본인들. 자, 그래서 CIP 확인. 그리고 당연히 아까 우리가 프로젝트 저장했던 거를 더블 클릭해서 열겠지요. 컴포넌트는 CIP나 프리캐스트 컴포넌트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내가 프리캐스트로 들어왔을 때와 또 CIP로 들어왔을 때 틀려지는 거다. 그럼 여기 이제 CIP 철근, 배근 및 디테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 83번 갖다 쓸 수도 있고 아까 프리캐스트에도 83번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원형. 그 다음에 여기 기초 같은 경우는 87번 스타터바 푸팅에 쓸 수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거 83번을 써볼게요. 83번. 여기 90번 써도 돼요. 빔. 83번을 써볼 겁니다. 83번. 83번 선택하고 기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기둥에 철근 컴포넌트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단 부분이 수직 방향으로 연장됐죠. 확장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메시지는 뭐일까요? 내가
2층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다, 올리겠다. 그랬을 때는 철근을 더 뽑아야 되죠. 그죠? 옥상에 가보면 철근들이 이렇게 더 나와 있는, 돌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더 증축하겠다라는 개념이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83번 컴포넌트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중간에 보면 또 링크도 있고, 얘도 링크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스트럽 있고, 주근이 있네요. 모서리, 측면, 측면 이렇게 따로따로 그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면 M이라고 되어 있네요. 얘가 심볼이에요. 콘크리트.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와 같이 83번 컴포넌트 창이 나타납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링크 안 쓰겠다라고 하면 여기 중간 링크 탭을 눌러보면 지금 여기에 두 개의 형식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얘만 쓰겠다. 한쪽만 들어가 있는 거죠. 이쪽 부분은 사라졌죠. 그죠? 근데 얘를 수직 방향하면 그 링크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예 나는 링크 안 쓰겠다.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할까요? 이 크기 얘 체크된 거 다 꺼서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아무런 변화는 없어요. 값을 줘야 돼요. 0으로 줄게요. 0. 영으로 주면 스트롭이 4개 형식이 끝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다 안 쓰겠다라는 겁니다. 스트롭을. 그래서 중간 스트롭을 크기를 다 0으로 주면 중간에 링크 되어지는 부재는 내가 안 쓰겠다. 생성 안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상단 부분은 여기 철근 단부를 봐야 돼요. 철근 단부를 보면 모서리 철근, 측면 철근 1, 측면 철근 2 해갖고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0으로 주면 연장되어지는 부분이 없겠지요. 이렇게 맨 기둥의 상단까지 철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좀 기둥 속으로 들어가 두께를 줘야 되겠죠. 왜냐면 바람이나 자연 환경에 따라서 부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50mm는 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값을 주면 돼요. 그러나 당연히 수정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아래쪽에는 마이너스 20만큼 더 있네요. 하단 부분에. 그러니까 하단 부분 보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원래 기초에서 올라오는 주근과 이 기둥하고요. 이 주근 같은 경우를 연결하죠. 그죠? 이음해줘야 되겠지. 그죠? 그건 이제 맞춰주면 되는 거고, 컴포넌트 83번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스트롭을 탭을 눌러보면 영역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영역이 나뉘어져 있고요. 1번 영역과 5번 영역을 보면 조금 스트롭이 좀 간격이 더 조밀해지고 더 많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하중일 경우에 빔일 경우에는 양쪽 끝에 또는 뭐 기둥일 경우에 하단과 상단 부분이 예를 들어서 힘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거기 그 부분은 철근을 많이 보강해 주겠지. 그런 의미입니다. 보일 경우에 양쪽 끝에 뭐 하중이 많이 발생한다. 그럼 양쪽 끝에를 철근을 더 많이 보강.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수정해 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기둥의 철근은 컴포넌트를 넣어 본 거고, 기초에는 단일 철근, 그 다음에 철근 그룹을 이용을 해서 넣어 봤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다 복사하면 되죠. 이와 같이 복사를 하면 됩니다. 선택하고 이제 완성됐으니까 특수복사 선형 이용을 해서 복사를 하면 되지, 그죠? 이제 이렇게 하나를 다 완성시켜 놓고, 그리고 또 복사. 그러면 이제 철근까지 포함된 기초나 기둥의 부재들을 생성을 해본 거예요.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은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 기둥과 기둥에 보가 들어갈 거고 또 걷어가 들어갔잖아. 그러면 걷어와 보에 철근이 들어갔을 때 그 철근이 기둥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 그러면 이제 보 끝에, 양쪽 끝에 철근은 후크를 해야 되죠. 이렇게 구부려서 기둥에 스트롭하고 걸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위치에 대한 것들을 잘 고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철근을 생성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지금 해본 거지, 그죠? 단일 철근, 철근 그룹, 컴포넌트. 컴포넌트는 내가 많이 써봐야지 돼요. 왜냐면 거기에는 또 컴포넌트 안에 속성값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속성값들을 내가 얼마만큼 많이 써보느냐.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백은 도면을 기준으로 컴포넌트를 써보는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랬을 경우에 이제 속성값을 내가 어떤 속성을 넣어줘야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기초 하나 우리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에도 뭐가 있었냐면 컴포넌트 있었잖아요. 그죠? 기초 하나 생성해 놓은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푸팅에 관련된 것들, 여기 패드 푸팅, 아까 보면 또 여기 있죠? 스타터 바 87번. 그럼 얘를 선택해서 넣어보면 이와 같이 들어옵니다. 그럼 얘는 아래쪽이 후크고 이렇게 구부려져 있는 거를 후크라고 부르고, 쭉 윗부분은, 상단 부분은 연장이 됐네. 그죠? 그리고 간격이 과연 내가 원하는 결과냐 아니냐, 그거는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 그죠? 이렇게 넣어보고 얘를 열어서 속성창을 열어보면 87번의 이 값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게 스트롭의 개수가 몇 개냐, 첫 번째 그림에 따라서 이 간격이 얼마냐, 철근의 개수가 얼마냐, 이제 이걸 따져봐야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후크 길이가 얼마냐, 300mm냐, 위치, 하단 피복. 자, 그러면 아까처럼 16개를 만들 때 87번 이 컴포넌트를 이용을 하면 내가 16개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지금 여기 가운데 4개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럼 4개를 더 넣어줘야지 16개가 될 건데. 그러면 분명히 여기 개수들이 있네요. 그죠? 넣어보면 알겠죠?
그거 부분, 그러니까 이 경우가 내가 얼마만큼 많은 값을 넣어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가 있어요.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서리 철근, 측면 철근, 스트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갈 거냐, 이제 이 16개를 내가 얘처럼 만들 수 있느냐, 87번. 이게 이제 시간 싸움인 거죠. 어떤 가능하냐? 어디까지 가능하냐? 100% 가능하냐? 아니면 절반까지, 50%, 80%까지 가능하냐? 이제 그런 것들은 이 컴포넌트를 내가 얼마만큼 잘 쓰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둥하고 이제 기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완성을 해놨으니까, 만들어 봤으니까, 이제 보와 걷어,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가 썼던 87번, 이런 컴포넌트들을 내가 원하는 결과값만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제 모델링이 완성이 돼서 걔를 IFC 파일 포맷으로 내보내기 해서 그 IFC 파일 포맷으로 만들어진 모델 데이터를 레빗에서 불러들였을 때 과연 어떻게 들어오는지.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콘크리트 모델링 테크라를 통해서 모델링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거는 그리드, 그 다음에 레벨, 그리고 뷰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프로파일을 내가 철근일 경우에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점을 찍어서.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썼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컴포넌트를 내가 썼는데 그거를 과연 레빗에서는 지금처럼 철근에 관련된 컴포넌트처럼 쓸 수 있는 게, 사용할 수 있는 게 기능이 있냐? 그러면 레벨은 레빗에서 어떻게 만들 건지,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리드는 얘는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느냐? 제공 안 되면 내가 만들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리드를 가지고 뷰를 태클에서 생성했는데 레빗에서는 뷰가 이미 생성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생성되어져 있는 뷰는 뭐뭐가 있느냐? 추가할 수 있느냐? 자,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좀 틀린 거고 접근하는 방법이 틀리고 개념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거 87번 빼고 전체적으로 오늘 했던 것 중에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설명을 좀 더 해줬으면 하는 부분,